중앙분리대 있고 왕복사차로 산에 정말 이런 사고 나면 너무 놀랄 것 같습니다. 사고 차주께서 수습을 위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차 처리 시 할증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진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먼저 절대 말해주지 않아서 손해볼 수 있는 돈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출발하시죠. 에이, 설마 이런 생각에 얼마 전 돌방으로 앞유리에 금도 가고 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했던 사람인데요. 예. 네네. 그 사고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이쪽으로 먼저 전화부터 해보라 그래서. 아, 그랬어요? 네네. 잠깐만요. 예. 잠깐만, 제가 한번 조회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네. 돌멩이가 날아와서 앞유리가 좀 깨졌어요. 깨졌어요? 네. 그래서 이걸 자차로 수리를 하게 되면 예. 네, 뭐 할증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할증이 붙나요? 이런 경우? 그럼요, 붙어요. 그 외부에서 이제 돌이 날아와서 네. 예, 그런 거는 무과실로 해서 이제 그러면은 어찌됐든 무과실로 해서 뭐 이렇게 자차 처리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반영이 돼서 네. 보험료는 좀 올라가요. 안 올라가진 않아요. 허우,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진짜 할증이 된다고 하네요. 한문철 TV에선 이런 사고 영상 소개하면서 무과실 사고는 할증이 없다고 하고 설계사는 단호하게 할증이 된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손해보험협회에 무과실 로드킬 사고 할증에 대해서 문의해봤습니다. 보험협회 필규입니다. 수고하신 분 한번 좀 여쭤보려고 네네. 했는데요. 로드킬 당했을 때 네. 그 할증이 붙게 되나요? 그게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완전 무과실을 인정받으면 할증이 안 되고, 네네. 그게 이제 과실이 있거나 그게 이제 입증이 안 되거나 이러면 할인이 유예되고 이러죠. 로드킬이 대부분 요즘 할인 유예 건으로 처리되거든요. 들으신 바와 같이 무사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할증 없이 자차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보험사에 손해보험협회에서 무과실 로드킬은 할증 안 된다고 하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 영상의 녹취 내용을 들려주시면 더 확실하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할증이 된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는 담당자가 꼭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대화 내용을 녹취해 두시고 금감원에 민원 올리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말하자마자 실제로 바로 해결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연도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면 자차 처리 시 할증이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건 보험 가입을 해주는 회사에서 작성한 내용인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공문서 어디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제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고에는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건 아시죠?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보험사에선 20%의 자기 부담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200만 원 기준 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죠. 혹시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거 하나로 상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그냥 순순히 보험사 말 듣기에는 3년간 할증이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다음으로 사고가 나면 대물배상 약관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대물배상 항목 중에 우리가 청구하지 않으면 절대 돌려주지 않는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 가액. 전손이 되면 수리비가 아니라 차값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전손을 판단하는 것과 차량가액 산정은 보험사 절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관에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도 보상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손 후에 새 차나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등록비, 이전비 같은 비용도 보상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가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차량을 구입한 뒤에 영수증을 꼭 첨부해서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새로 구입했다면 취등록세가 약 300만 원대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금액도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손 처리됐다면 차값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대용차 취득 비용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구하세요. 두 번째, 대차료. 사고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렌트를 실제로 이용했다면 보험사는 약관 기준에 따라서 대차료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렌트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보상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험사가 전화해서 먼저 고객님 교통비 얼마나 쓰셨어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죠.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꼭 보관해 두셨다가 차량 인도 후에 대차료 기준으로 정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사고가 나면 차만 고치면 끝날까요? 아니죠. 수리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차는 이제 무슨 차?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 됩니다. 나중에 중고로 팔 때 가격이 수백만 원씩 뚝뚝 떨어지게 되죠. 이런 손해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경락 손해라고 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차가 출고된 지 5년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고 수리비가 차 가격의 20%를 초과했을 때 이 두 조건이 충족하면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차값이 3천만 원짜리 차량을 출고한 지 1년이 됐고 사고로 수리비가 700만 원이 나왔다면 차가액의 20%를 넘었기 때문에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 비율이 항상 20%로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차량의 연식에 따라서 약관 기준으로 차등 적용이 되는 거죠. 출고 1년 이내, 1년에서 2년, 2년에서 5년 이렇게 연식별로 지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변에서 이런 보상받았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을까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이 항목은 보험사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운전자가 직접 요청해야 검토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 다 됐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냥 차만 찾아오지 마시고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한마디 꼭 하셔야 합니다. 와이프도 얼마 전에 무과실 사고로 당해서 수리를 했었는데 비용이 꽤 나왔습니다. 이제서 이걸 알게 돼서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만약 약관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이 분명하다라고 느껴진다면 분쟁 조정이나 전문 상담을 통해서 추가 보상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달 10,000원에서 30,000원씩 내는 운전자 보험 따로 가입하고 계신가요? 보험은 사고 났을 때 대비하는 거니까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다만 나는 사고 났을 때 법률 비용만 보장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법률 비용 지원 관련 특약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연 2에서 3만원 수준으로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 벌금, 형사 절차 관련 비용 등을 일부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약관으로 실제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시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사는 여러분이 모를 때만 강합니다. 여러분이 약관을 알고 기준을 알고 확인할 줄 아는 순간 누구도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료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역한 공포 마케팅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아는 만큼 지키는 보험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자차 처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진짜 돈 되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카로그의 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